엑스론에서 종업원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업원은 수동적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수동적 인간. 일하는 거 싫어하고 지시하는 것만 겨우 따르려고 하고 임금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럼 이런 사람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시하고 명령과 통제를 잘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지시, 명령, 통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4명 정도가 기억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포드, 그 다음에 테일러, 페얼, 베버. 그렇게 4명 정도 이름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포드는 자동차 회사를 하면서 최초로 컨베이어 시스템을 가지고 자동차 생산하는 방식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한 자리에 딱 서서 물건이 계속 자기 앞으로 와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행동이 표준화되어 있고 단순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일만 반복하니까 그 행동에 대한 전문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3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인간성 무시라는 거예요. 기계에 통제당하잖아요. 종업원이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테일러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했는데 구경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공장을 갈 때마다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이 직원들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없으면 나태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태업이라고. 태업이라는 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하는 거예요. 현장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긴 하는데 되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태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작 연구, 시간 연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표준 동작을 연구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연구를 통해서 표준 시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회사 와서 해야 될 일 망치질이다. 그럼 너 여기 와서 망치질해.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망치질을 하려면 표준 동작, 망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때려야 돼. 동작을 표준화시키고 그 동작을 1초에 2번 해야 돼. 시간까지, 표준 동작의 표준 시간까지 연구 설계해서 종업원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인간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준 동작, 표준 시간을 제시하고 나면은 이걸 통해서 과업 관리가 가능하다 합니다. 근데 과업은 뭐냐면 하루 작업량을 말해요. 하루 작업량. 하루에 8시간이라면 하루에 이 동작을 몇 번 할 수 있거든. 몇 번 하면 물건을 몇 개 가공해서 넘길 수 있어. 그럼 하루 작업량이 몇 개야. 그래 놓고 이 과업을 달성하면 임금을 높게 해주고 과업을 달성 못하면 임금을 낮게 줄 거야. 그것을 차별 성과급제라고 불러요. 이 위에 포드 시스템은요, 시간급제로 줍니다. 여기는 성과급으로 줍니다. 베버는 관료제를 도입하면 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관료제는 그냥 아주 하드한 공무원 조직이나 아니면 군대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명령된 대로 따라야 하는, 그렇죠? 일사천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직을 말하는데 그 관료제는 무엇을 가정을 깔고 있냐면 종업원들이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지시명령 통제해야 된다. 그러려면 관료제가 제일 좋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페올은 경영활동을 기술, 상업, 재무, 보전, 회계, 관리 6개로 나누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활동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관리가 뭐냐 그러면 계조지도통, 계획, 조직, 지휘 중 통제하는 것이다.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인간성 무시예요. 종업원은 믿지 못하겠다. 다 수동적이다. 얘는 노예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것에 반발로 나온 게 뭐냐면 인간관계관리인데 인간관계관리는 Y론에 입각해서 종업원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Y론이라는 것은 능동적 인간을 말해요. 종업원은 일을 즐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능동적 인간이라면 어떻게 관리하면 되느냐? 메이오라는 사람 한 사람만 아시면 되고 호손 공장 실험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메이오는 교수고 호손이라는 동네 호손 공장에 가서 실험을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실험이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해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생산성에 영향 주는 요인을 못 찾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실험을 거듭하면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겠으니까 그 중간에 면접 실험이라는 걸 해봤어요. 이건 뭐냐면 종업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산성에 영향 주는 요소를 찾기 위해서 지금 와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원인을 못 찾겠거든. 근데 이상한 거는 지금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생산성은 좋아지고 있어. 왜 그런 거 같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종업원 대답이 뭐냐면 요즘에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서 열심히 했다.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과거에 막 채찍질하면서 일만 시켰는데 이제는 막 와서 막 대화도 해보고 막 같이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서 열심히 했다.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결국 생산성에 영향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종업원의 만족감이다. 물론 이건 능동적 인간일 때 가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만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간 관계가 개선돼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개선되면, 그러니까 관계가 개선되면 만족감이 높아지고, 만족감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야. 이 메커니즘을 발견한 게 메이어의 호손 공장 실험이라는 거예요.